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선일보사와 청와대가 전면전에 도입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가볍게 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가진 경우는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제 김진태 위원이 정확하게 부패 언론사가 어떤 신문사인지를 지칭했습니다. 부패 언론사는 바로 조선일보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현재 주필을 맡고 있는 송희영 주필이 문제하다, 이런 주장을 아주 용감하게 펼쳤습니다. 사실 진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보수 언론사와 싸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보수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와 이렇게 전면전으로 치닫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부가 등장하는 데는 엄량으로 보수 언론사의 도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권을 제기한 문제가 결국 청와대와 조선일보사의 전면 대결 구도로 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보시죠. 의혹의 실체는, 청와대 관계자가 제기하는 의혹의 실체는 2011년도 대우해양조선의 임원들이 유럽을 방문할 때 송희영 그 당시의 논설 주관이 동석했다. 이것이 의혹의 실체입니다. 2011년 같으면은 조선 경기가 상당히 좋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조선 경기가 악화가 돼서 구조조정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때부터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은 상당히 조선 경기가 호황기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 관계자의 송희영 주관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을 바라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설령 송희영 주필에 문제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청와대 관계자 입장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 전체를 두고 부패 언론이다라고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뛰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회 소금의 역할이란 것은 누군가 쓴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바라보는 것과 달리 조선일보사 입장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세상의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바로 청와대 관계자의 눈에는 정권을 흔드는, 좌익 세력과 연합해서 정권을 흔드는 그런 식으로 재해석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각자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관점이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 정부와 보수 언론사의 대결 구도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라는 점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조선일보가 좀 더 집요하게 그리고 시리즈 형식으로 명공을 펴붓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섭섭하겠지만, 사실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느 정부든 간에 언론사의 기능이란 것은 비판과 감시와 경제 기능이라는 점을 한 번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설령 조선일보가 섭섭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사 전체를 가지고 부패 언론이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다는 것은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정부도 순항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사와 같은 그런 대형 언론사, 한국의 가장 주도적인 그런 언론사, 열동률이 가장 높은 그런 언론사하고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이 무슨 그렇게 덕이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권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이미 2년 그리고 1년 5개월 이렇게 남겨두면은 내려가는 준비, 마무리하는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간에 정권 차원에서 전면적인 그런 언론사의 대결 구도는 일단 시작 단계부터 잃는 게임이다 이야기죠.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싸움을 붙을 때는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수 정부와 또 보수 언론사가 맞붙게 되면은 보수 진영이 분열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향후에 다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아마 우려를 가지신 분들도 꽤 많지 않겠느냐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사실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주변에 누가 남겠는가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수 언론사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소수의 친박 인사 외에는 대통령 곁에 누가 남겠느냐, 그런 점을 사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물론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경제 정책상에서 보면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서도 지지를 거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청와대 내부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은 좀 더 지지층 외연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사태도 조기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많이 잃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게임은 지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되죠.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